끝나는 소리들을 땡기고 있는 걸 리프팅 한다고 하잖아요. 얼굴도 이렇게 리프팅, 처진 걸 리프팅하고 있죠. 꼭두각시 보면은 실에 연결해가지고 위에서 땡기고 있죠. 그러니까 팔을 올리면 위에서 톡 땡기니까. 근데 그 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 같죠? 꼭두각시한테 생명력을 주려면 어떻게 해요? 톡! 머리도 톡! 소리가 리프팅이 돼야 돼요. 이야라라라 이야라라라.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기 전에 다 몸을 풀죠. 제가 또 축구 경기 좋아하는데 시합 전에 몸을 푸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혹사시키다시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하고 또 경기 뛸 수 있을까? 근데도 잘들 뛰죠. 그래서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웜업이라고 하죠. 몸을 좀 따뜻하게 목으로, 내 몸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이 성대뿐 아니고 성대 주변의 근육들이라든지 실제 내 몸들, 가슴, 웜해지는,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노래하는 것이 목 건강에 좋고요. 나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0대 때는 그 노래가 잘 됐었는데 나이에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소리가 바뀌죠. 얘는 왜? 근육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빠지고 힘이 약해지잖아요. 성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소리가 이제 좀 흔들리세요. 하지 않고 바이브레이션 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일부러 하신다기보다 이제 근육들의 힘이 빠지면서 소리를 이렇게 잡아주던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소리가 흔들리는 과정이에요. 20대 때 되던 노래가 30대 때 안 된다. 요거는 크게 나이보다는 그 과정 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노래했으니까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올바른 방법을 했었으면 아직까지는 20대랑 할 때 크게 변화가 없어요. 남자들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40대 돼야 소리가 좀 익어요. 에이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싶으시잖아요. 배운 걸 학습하고 복습해서 내게 돼야 돼. 아니 알려줬는데, 그리고 그 알려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알려주고 하지 않으니까. 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운동야? 이게 코 감기가 걸리면 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콧소리를 이용한다기보다 그 포지션이죠. 우리가 평상시 때는 얼굴 쪽, 비강 쪽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살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다 갑자기 뭐 비강 좀 내볼까? 왜 여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아무런 의식 없이 산단 말이에요. 이쪽에 대해서. 근데 코가 막히면, 코감기 걸리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계속 울려요. 이렇게 계속 울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구강 아닌 다른 공간이 또 있구나라는, 굳이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느껴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근데 콧소리, 비음은 아니에요. 비강. 네. 갈라진다. 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거친 소리가 나고 갈라지고 그렇다는 소리는 이게 제대로 부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붙이는 게 아니고 뭔가 어디가 이렇게 부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많이 하시면 목이 금방 새시고, 반복적이게 되면은 폴립, 결절 이런 현상이 와요. 네. 그래서 소리를 조금 자꾸 밝게 내세요. 말할 때 야 이러면 이상하니까 노래를 할 때 아니면 뭘 읽을 때 내 마음에 머물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대가 접촉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느끼시면은 고음이 많이 편해질 거예요. 갈라지는 거 많이 없어지시고.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소리가 목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목으로 하면 되나요? 네. 목으로 하는 겁니다.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목으로 하는 거예요. 네. 목으로 하는데 목으로만 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건강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노래 목으로 하면 안 돼요. 뭐 배로 해야 돼요. 두 손으로 머리로 해야지. 소리가 뭐 이렇게 나나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목으로 하는 거. 소리가 목에서 파생이 되죠. 목에서 나오죠. 근데 그 소리가 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파생이 돼서 다른 기관에, 발성기관에 전달이 돼서 조금 더 풍성하고 좀 더 건강하고 빛깔있는 소리로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발성이라고 하죠. 네.
낮은 포지션이 아니고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앉아 계실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편한 느낌이 아니고 몸이 좀 이렇게 세워주시고 단지를 좀 당겨주시고 허리도 좀 당겨주신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턱이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체, 이 가슴팍이 이렇게 꺼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엎드리게요. 이 상태에서 소리의 느낌이 아니고 길을 만들어줘야 돼. 몸이 정확하게 느껴줘야 돼. 답답한 느낌.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복압을 만들 때, 즉 몸이 지탱해지는 느낌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되는 게 가슴에 개입이 있으면 안 돼요. 헛! 해볼까요? 헛! 근데 여기서 이번에 시옷을 빼고 헛! 이 느낌. 헛! 여기에서 시옷을 빼는 거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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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게. 네. 하! 하! 헛! 헛! 근데 잘못하면 헛! 이거는 아니다. 저도 좀 너무 오래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답답함이 있고 압보자의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배에 힘을 막 주고 했더니 노래가 늘더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노래가 안 된다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이 아니고 한번 설정을 하면 계속 편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펴고서 결국은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이 아니고 한번 설정을 하면 어떻게 계속 편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팔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결과적으로 계속 힘을 이렇게 일자로 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팔이 빠지자고 있으니까 저거는 팔에 힘이 빠졌는데 아무 힘 안 주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힘을 주고 있어야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정값을 줬을 때 그 고정값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엔두마 네, 이런 거. 네. 이게 이제 아마추어에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현상. 뭐 특색이 있어서 좋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하는 게 비엔두마니다 이게. 그다음에 우 발음이 상대적으로 다른 모음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가요. 비슷한 울림을 형성해야 우리가 들어서 편하거든요. 들쑥날쑥하지 않으니까. 비엔두마 비엔두 그다음에 비엔노마니 이것도 상대적으로 공간이 많이 없어졌죠. 그것도 조금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성악은 균형 싸움이에요. 비엔도마니 더 비슷하게 여기도 이어 소녀 아니 이거 소녀 이어 소녀다. 그러니까 똑같이 1대1의 비율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요 이렇게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비중이 1대1이지만 그 박자 안에서 액센트를 더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어 소녀 정확하게 아니고 이어 소녀다니메 이어 소녀다니메 그렇죠. 브라보. 좋아. 어느 정도의 특정한 음역이 넘어가면 발음을 좀 바꾸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률 씨도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하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제라고 발음을 열어버린다는 거죠. 왜? 내가 정확한 발음을 해서 소리가 불편하게 나거나 혹시나 또 뒤집어지는 모음을 한다기보다 정확한 소리를 내고 발음을 좀 포기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성악에서는 좋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 조금 가사를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까 반은 되고 반은 안 됐다고 했다. 왜 된 것 같아요?
앞에 걸 안 불러서 에너지나 정신이 좀 아끼고. 그러니까 잘라서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노래를 하면서 좋은 음색을 갖고 있는데 과족촉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빡빡한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걸 내야게 되면 자꾸 기식으세요. 근데 요게 걸리면 소리가 나는데 안 걸리면 어떻게 돼? 삑사리가. 그게 아니고 계속 부드럽게 진동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음역이 올라가면서 성부의 진동이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계속 붙이고 있다가 센 소리 낼 때 더 세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호흡의 느낌을 바꿔야 되는데 쉬고 있지 말고 좀 더 보내주셔야 돼요. 로 아니야 지금은 어때요? 압을 바꾸잖아. 라 깨볼 라 했을 때랑 텐션의 느낌은 똑같이 가져가는 거야. 더 확 과하게 호흡을 뱉거나 호흡의 느낌을 어택하면 안 돼. 하 이렇게 쓰면 어때요? 지금도 보세요. 어때 속문이 자꾸 닫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호흡의 밀도를 한 번에 주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깨볼라 깨볼로 네, 땡겨주는 거예요. 소리의 느낌을 어둡게 간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깨볼부터 조금 너무 밝지 않게 해볼게요. 네. 다시 잘했어요. 대부분 뒤에 오는 자음을 빨리 닿는 경향이 많아요. 아멘 이렇게 해요. 가사는 자음이랑 모음이랑 만나면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멘이라고 해보자고요. 아는 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맨은 M, E, N 자음 두 개와 모음 하나가 배치가 되어 있죠. 근데 대부분 뒤에 오는 자음을 빨리 닿는 경향이 많아요. 아멘 이렇게 해요. 최대한 노래는 모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넬라 판타지 아니고 넬라 판타지야 넬라 판타지아 아니면 넬 닫아지고 판 닫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넬 판타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 그렇죠. 깨볼라 하실 때 턱의 느낌을 살짝 이렇게 들어볼 거예요. 네. 깨볼로. 네, 근데 입을 조금 세워줘야 돼. 이렇게. 깨볼. 여기 뒤에가 열리는 느낌. 홀로. 깨볼로 하면서 입은 조금 더 세워주시고 턱은 살짝 들어줘서 후두가 이렇게 이 공간이 열릴 수 있게 여기. 네, 그렇죠. 로. 여기 공간이 열릴 수 있게. 아 여기요. 네,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소리가 어때요? 굉장히 포지션이 떨어지면서 아래쪽이 열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어렵지. 공기가 나가는데 소리를 땡겨? 이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의학적으로 발성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성문상합이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나가는 기류가 성문하합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내가 소리 자체를 좀 당기는 느낌, 어둡게 하는 느낌들이 어때요? 성문상합, 성문의 위쪽의 압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 밸런스를 위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자꾸 밝게만 하면은 어때요? 성문하합만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가 버티지 못하고 지금 자꾸 와! 위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밀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밀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어떻게? 내가 몸에 힘을 주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근데 내가 한쪽에서 밀면 버티려면 버텨봐요. 그렇죠. 내가 몸에 힘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경마 가로행에 나눌 격을 쓰는 거야. 몸통을 상하로 나누고 있어요. 위는 뭐야? 호흡기관. 아래는 뭐가 있어? 소화기관. 되게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노래할 때, 좀 말할 때 소화기관을 쓰나요? 호흡기관을 쓰나요? 호흡기관. 즉 폐를 이용하는 거예요. 폐는 공기의 그릇인 거죠. 그 그릇에다가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릇이 있으면 그냥 막 밥이 지가 기어 들어가지 않죠. 누군가 밥을 이렇게 툭 퍼주죠. 주걱으로. 네, 그런 것처럼 횡격막이 하는 일이 그 폐라는 공기 그릇에 공기를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아래로 폐를 당겨주면서 호흡을 받친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호흡을 받친다. 즉 호흡은 어디에 있어요? 공기는 어디로 들어갔다 나왔다 폐로. 즉 폐를 횡격막이 뭐하고 있어요? 받치고 있죠. 받치고 있는